숙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자라는 시야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6명이 들어간 거죠. 오직 환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안 좋아지고 아프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돼. 숨 쉬어. 할머니 숨 쉬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아유, 저는 반가워요. 아니고.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메르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입국 일주일 뒤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감염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국내 첫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발견자 2명이 발견돼서 40대로 비교적 젊은 데다 환자와 접촉한 시간도 5시간 정도로 짧아 이번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 1명이 6명을 감염시켜 1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메르스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철저히 반성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그 진단을 한 후에 격리 대상자도 어제보다 300여 명 늘어나 1,667명이 됐습니다. 감염자 수가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대전에 사는 40살 A씨입니다. 현재 대전 서구보건소 관내에서만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와 의료진 등 150여 명이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이 손녀딸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 할머니가 이랬다고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더라는 게 그거 메르스 걸렸다고 예순자가 울고 난리를 치더라는 게 학교 나오지 말라니까. 그때 내가 메르스라는 거 바로 이거구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외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건 지난 6월. 할머니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할머니는 지금처럼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환자의 병명은 메르스. 선행을 베풀던 할머니는 간병인 박도순 씨입니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무슨 통화예요, 어머니? 예? 무슨 통화예요? 그거 엄마 또 그거 하면은 또 다시 무슨 몸에 이상이 있어서 또 메르스가 이상이 있어서 와서 그 사람들이 또 인터뷰 해갔나 그렇게 이상이 생각한다고 하지 말랴. 따님이? 네. 교수님 맨날 가면 지방 2번째 갔는데 피도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던데요. 근데 뭐이 나무 있나? 다 깨끗하다니까 완전히. 난 메르스 그런 거 하나 안 무서워. 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잖아.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하니까. 남편의 곁으로 돌아와준 아내가 그저 고맙습니다. 누구 때문이건 무엇 때문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환자가 너무 막 심하게 막 끙끙 앓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애들이 셋인데 부인이 돌봐줄 시간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밥상 매다 주고 갖다 주고 또 반찬도 가세로 끊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줬지. 그러다가 이게 머리가 너무 꺼부성해서 내가 아저씨 내가 머리 감아 드릴까요? 그런 게는 아이고 죄송해서 미안했어요. 그랬더니 감아 드리게 좋아하더라고요. 아픈 환자를 도와준 정성은 박도순 씨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3명이 메르스에 잇따라 걸렸고
사망자와 다른 병원의 환자까지 합치면 대전의 3차 감염자 수만 5명이나 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도 6명이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이나 병동에 있던 고령의 환자나 간병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나가시면 간병 하실 의향이 있냐고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소갈머리 없이 또 저걸 한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나 속으로는 한다 소리를 하고 싶는데, 아이고, 저렇게 격리를 오래 하고 그 욕을 봐놓고 무슨 놈의 간병을 또 한다고 하나 소갈머리 없이 그럴까봐 웃기만 했어. 나는 바로 그냥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간병인으로 있던 대전 대충병원에서 16번째 확진자에게 감염된 그는 밤에 혼자 있을 때 힘들었지만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버텼다며 다른 메르스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음악이나 좋은 책 같은 것을 보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순 씨는 여전히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만 오면 힘이 나신다는데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시작한 간병 일이지만 지금은 박도순 씨가 살아갈 이유고 에너지입니다. 양말 신으시고 발이 차고니까요. 정성 어린 손길이 아픈 이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 있었으면. 박도순 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데요. 열심히 손이고 발이고 따뜻해지게 자꾸 주무르시고 만져주시고 그러셔야 돼. 그래야 피가 순환이 돼서 이게 열이 나고 이렇게 참기도 없고 잘 낫죠. 그죠? 박도순 씨는 누군가의 손길이 애타게 기다려지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메르스는 사랑해온 모든 것들과 이별을 고하는 일종의 선고였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돼 홀로 긴 싸움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박도순 씨를 살게 한 건 약도 산소호흡기도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뜨거운 방한복을 입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주겠어요. 아이고 너무 더워요. 땀 나갔어요. 빨리 나가세요. 그랬지. 가족 못 만나도 간호사 그 선생님들이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이고 잘 모르는데요. 간호사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어떤 선생님이 똑같이 옷을 입어서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글쎄요 옷을 똑같이 입어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집안도 그 중대 교수님이 엄청 가면은 반가워한다니까요. 메르스는 이미 완치됐지만 박도순 씨는 꾸준히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땀이 많이 나셨어. 일 요즘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도 일하다가 왔는데요. 그런 거 같으시네. 잘해주셔서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드리는 건 없어도요. 아, 그때의 손길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병도 엑스레이도 깨끗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유 교수님 덕분이시죠. 아유 저는 반가워요. 아이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죠 제가. 예. 교수님 잘 돌봐주셔서 자상하게 별 말씀을. 예예. 오늘 어떠세요 하고 무난 인사를 드리죠.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몸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면 또 뭐 저는 뭐 다 좋아요, 다 나은 것 같아요. 항상 굉장히 밝고 웃으시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게 많이 치료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 근데 이제 처음에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인 몸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또 다시 밝아지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회복기 혈장을 왜 치료에 이용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에 요구에 응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흔쾌히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늘 밝고 긍정적인 박도순 씨는 낯선 이들과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의심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박도순 씨입니다. 우리 아저씨도 식사하셔야지. 그죠? 안 뜨거셔?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던 그 누군가처럼 박도순 씨도 누군가에게 삶의 온기를 주고 싶습니다. 곁에서 늘 지켜주고 있다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요, 나날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좋아지면 얼마나 좋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좋게 내가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환자가 좋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환자가 안 좋아지고 아프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돼요. 반찬? 응, 내봐. 반찬 있는 거라도 볶음밥 대놓고 그랬는데. 함께여서 좋은 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곁으로 돌아온 아내가 누구보다 소중할 테니까요. 아니면 더 먹어. 세상의 시선이 아픈 적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크기에 원망은 없습니다. 그 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할머니 원망했어요? 원망했다고 하더라니 그냥. 그 소리 듣고는 아이고 그 딸내미가 괜찮다고. 예, 그런 것이 사회적인 그 무리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더라는 게. 예, 우리 느낌이 바로 그것을 앞으로 사회가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메르스 확진자가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위로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메르스가 우리를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게 한 거죠.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싸늘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버스도 못 타요. 괜히 버스 탔다가 그렇죠. 어디 다른 사람 보건소가 아니 좋은 일이라고 치면 안 되잖아. 네,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아까 저기 교대는 집에서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지금 보건당국이나 이쪽에 지금 학교에 알리셨냐고요. 이거 뭐 공무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완전 지구의 부자가 된다는데 왜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지 도대체? 지금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나라에서는 뭐하고 뭐 정부에서는 뭐하고 시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 이제 취객분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뭐 시장 바꿔라 아니면은 저희가 전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30분씩 붙들고 늘어지실 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죠. 어디에다든 원망을 토로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일단 메르스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을 받으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누가 알까 두려워 마음을 나누려는 정성조차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라면이나 생필품, 생수나 이런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심지어 뭐 몇 시쯤 뭐 몇 분에 그 문 앞에다 놓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 안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다 뭐 생필품을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떠나자마자 뭐 죄인이 문 열듯이 열고서 얼른 가져가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이분을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격리병원에 모셔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글이나 아니면 라벨 뒤에 하얀 그 방호복을 입고 도착을 하면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난리가 나니까 전화를 해서 뭐 뒤 후문이나 차를 대고 밤에 몰래 007 작전하듯이 불러내서 거기서 보호복을 입혀가지고 앰뷸런스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메르스로 인한 격리는 병으로부터의 차단이 아니라 따뜻함을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만 가도 전염된다는 잘못된 믿음도 생겼습니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환자와 주변인들은 마치 이마에 주몽글씨를 새긴 양 숨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불안하고 시민분들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데 그 안정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상황입니다. 격리된 환자들은 내가 대체 왜? 라는 생각에 분노했고 병원 밖 사람들은 언제 격리될지 몰라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는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들이 겪을 세상의 비난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장에 가시를 돋게 했습니다. 의료진과 지원을 자가격리했고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폐렴이 심해져서 삼성병원에 갔었다는 얘기를 숨기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환자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의 신상조차 낱낱이 파헤쳐져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 보직자들하고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다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물론 그 중에 환자 접촉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열을 다 한 번씩 겪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내색을 안 하고 환자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메르스 때문에 사직하거나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사는 건 비단 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가장 힘든 데서 하네. 환자와 동고동락했던 의료진들도 새 삶을 얻은 심정이라는데요. 의료진이기에 앞서 한 사람으로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니까요. 새내기 의사 김미르 씨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일단은 두려움이 되게 컸고 여기에서 내가 계속 병원에 있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환자분을 대할 때 일단 의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기는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요.
내과계 중환자실 폐쇄 격리, 응급실 72시간 폐쇄, 환자 39명과 의료진 51명 격리라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 인턴들이 격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의료진들이 격리가 되었었는데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남은 인원이 그 자리를 모두 채우면서 좀 아무래도 업무 그 비중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중환자실 출입도 했었고 폐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미열도 있고 또 감기도 들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격리가 됐었습니다. 대학병원 수련의인 김미리 씨는 병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쯤 됐죠 지금? 지금 보통 한 5시 50분 정도에는 출근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일찍 가시는데 너무 이러신 거 아니세요? 네,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거는 힘들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제가 일찍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병원을 출근하는 매일매일 아침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새벽, 간밤의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았건만 김미리 씨는 하루 일정부터 점검합니다. 일찍부터 검진해야 할 환자가 있어 준비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 검사 좀 할게요. 따끔해요. 따끔.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려 애를 써봅니다. 응, 따끔. 아직은 신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른 분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렴 새내기 의사도 의사인걸요. 의술의 숙련도만 덜할 뿐입니다. 네, 모든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거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잠을 자다 보면 밤에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도 뜨던지 하면 방송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밤에 잠을 깨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김미리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련이다 보니 호출이 잦은데요. 네, 김미리입니다. 네. 지금 혹시 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한 30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진짜 하루 종일 5분 대기 좀 해요? 네, 거의 그렇죠. 이게 인터넷 생활입니다. 수련이의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심성을 갖추고자 크고 작은 일을 두루 경험해야 하는데요.
2개 준비하시네요. 네. 네, 컨퍼런스가 2개 있어가지고. 여자 혼자 제법입니다. 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놓고 의료진들은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엑사민 그리고 브로마 제품 총 26봉지 먹었고 LD50에는 모두 미치지 않습니다. 김미르 씨는 하나라도 놓칠세라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내일이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CT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 CT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 고심 끝에 의견을 내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미르 씨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감염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많이 이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이 선생님도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니까 이제 의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하면서 좀 많이 의료에 대해서 좀 너무 겁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되더라고요. 점심시간 모처럼 쉬는가 싶었는데 네, 김미르입니다. 인터뷰 중에도 네. 식사 중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병리 검사 나갈 거 뭐 작성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식사 시간도 없으시네. 바쁘다는 말이 쑥스러운지 딴청을 피웁니다. 아예 끼니를 걸을 뻔한 수련이도 있었네요. 고생했어. 근데 그래도 몇 년째는 이런 담임상인데 세 분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자주 식사하세요? 아니요. 저희 혼자 먹는데 시간이 안 맞을 때 거의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 끼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건 축복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밑에 여기다가 30분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그냥 그 병 7년? 7년 됐죠. 이제 거의 6년 하고 이제 인턴 1년 하니까. 그래서 20대를 대부분 같이 보내. 그러니까 저희가 자가격리가 됐을 때 집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가격리자들끼리 하루 종일 카톡을 하고 오늘은 니집이 저 집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돈독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 메르스 14번째 환자를 진료해가지고 아예 격리가 됐었어요. 저희 둘은 그 환자를 그때 저희가 응급실 근무여서 여기는 이제 처진을 했고 저희는 이제 옆에서 근무니까 그때 둘 다 자가격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내가 20대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진단을 기다리고 뭐 이런 병명을 이렇게 기다릴 때 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늘 재촉하시고 왜 안 가래 불안하다 이랬는데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2주 동안 그래서 좀 짜증을 내셔도 이해해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으로 자가격리 됐을 때를 생각하면 고된 수련이 생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급하게 병실로 향하는 김미르 씨.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걸까요? 가래 검사예요. 코로 들어가는 거. 해봤죠? 코로 들어가는 거. 해야 돼. 왜 열나는지 봐야죠. 할머님, 가래 검사할 거거든? 코로 들어가요. 코로. 조금만 참어. 이쪽으로 해볼까? 손. 할머니 혹시 콧줄 뺐어요? 응. 뭐야. 그만해. 다 했어.
응, 다 했어, 다 했어. 응, 다 했어요, 다 했어. 할머니 숨 쉬어요, 숨 쉬어.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김미르 씨. 할머니 숨 쉬어요. 혹시나 내 환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황 판단을 재빨리 해보는데요. 할머니 숨 쉬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할머니 숨 쉬라. 할머니. 숨 쉬라고 숨. 숨 크게 쉬어봐. 숨 크게 쉬셔, 할머니가. 계속 70대랑 80대 분이 폐가 좀 많이 갔나 봐. 그래서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러거든요. 아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스쿼트야. 안 나오네. 그럼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나중에.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고 뚝 떨어져. 결국 검사를 중단하고 놀랐을 환자를 달래봅니다. 이제 원래 좀 폐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제 가끔 이제 그 객단 배양 검사라고 이렇게 객단 가래를 끌어내면서 산소가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가래를 이제 뽑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산소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숨 쉬는 걸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일단 위험한 상황은 벗어난 거네. 네, 네. 네.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 김미르 씨는 응급 상황 대처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달래 이거. 그래야지 코로 밥 먹어요. 꿀꺽 꿀꺽. 침을 삼키셔. 꿀꺽. 그리고 메르스를 겹치면서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환자분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환자분을 뵐 때 정말 단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환자분을 대하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되는 게 앞으로 제 목표고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막상 부모님을 떠올리려니 금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굉장히 메르스 사태 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냥 의사를 그만두라고까지 하셨었거든요. 제가 의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3수 거치면서 그리고 6년 동안 의대 생활을 거치면서 되게 부모님이 많이 밀어주셨는데 메르스 때 바로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심정을 생각하면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차마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을 이제야 쏟아내고 마는 김미르 씨. 바쁘실 텐데. 네. 긴급 호출에 금세 눈물을 닦고는 돌아섭니다. 더 용기 있고 단단해진 모습으로요. 고양이와 한참 놀이 중인 신교연 씨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함께 놀았는데 그토록 고양이가 좋은 걸까요? 뭐 이런 거야? 신교연 씨는 휴대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동영상
그래서 계속 이런 거 보면 막 더 보고 싶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죠. 같이 막. 격리됐던 순간 그립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저 또한 이제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으로서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 집이라는 공간에 보름 이상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그 당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오는 전화를 받아서 설명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일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무기력했습니다. 저기 간식 거든 간식. 나도 간식. 애들 간식. 다 치워놔. 세상과 단절되면서 참 많은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지나가던 고양이조차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신교연 씨기에 홀로 격리됐던 당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고양이 몇 마리나 기르시는 거예요? 저희 4마리 키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4년 전부터 한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5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이제 원래 아팠던 고양이라 구조하고 좀 간호하다가 하늘나라 갔고요. 지금 좀 4마리. 예. 저희 고양이는 항상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게 행복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길고양이들 보면 꼬리가 축 처져가서 가는 거 보면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 이 사람은 고양이를 위해서 한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양이가 그냥 막연히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숙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자라는 시야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6명이 들어간 거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뭐 CCTV를 통해서 보니까 땀도 닦고 뭐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이 간호사는 지난 3일 동료 의료진과 함께 메르스에 걸린 82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격리를 딱 들어갈 때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분이 계셨어요. 격리를 들어갈 때는 죄인 같은 심정으로 정말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저희가 저를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실 분위기가 반전이 됐으니까 죄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다시 볼 수 있을까? 많은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도 있었고 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미.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확진을 받고 가셨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곁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죽음의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갈 때 신교연 씨는 두려웠습니다.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사랑하는 이들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신교연 씨를 힘겹게 했고 또 살게 했습니다. 메르스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였고 언론에서 들리는 치사율 40%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었거든요. 40%가 굉장히 큰 수치인데다가 혹시 우리 집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선배 간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간호대 학생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고도 뒤에서 많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감염이 됐을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동료들이 감염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 내가 감염이 됐을까? 내가 좀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 모두 이제 잘 하자 우리 모두 이런 격리 환자들 잘 보호하고 우리도 감염되지 않도록 잘 하자 이렇게 계속 협심해서 잘 해가는 중이었는데 제가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화도 나고 왜 내가 이렇게 잘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화가 제일 많이 났었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랬던 부분들이었죠. 신교연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수간호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신도 죽음의 위기를 겪은 후로 환자들의 고통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중환 환자들이 많고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환자들이 막 생명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의료진들은 자신의 건강에 자칫 무심하기가 쉽습니다. 몸소 경험한 신교연 씨는 의료진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데요. 앞으로 그 건강 관리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건강에 자신을 했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은 자신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병원 가시고 치료 꼭 받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메르스 종식 됐는데 우리 병원 안심병원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저렇게 컨택 프리코션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 관리라든지 그 호흡기 환자라든지 이런 면역 관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힘드시면 뭐 핸드폰 이렇게 DMB 같은 거 보시게끔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데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 주사 맞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맞아보니까 많이 아프더라고. 괜찮으세요? 네, 알겠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불편해요? 어디 아파요? 응? 잘해도 괜찮아. 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 앞에서 그날을 떠올리는 건 사칠는지 모릅니다. 시원하죠? 어? 시원하죠? 신교연 씨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빨리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죠, 이제. 할머니가 지금 500일이니? 500일 됐지? 500일? 500일 넘으셨지? 제가 건강 체질이었거든요. 뭐 영양제도 따로 먹어본 적도 없고, 그 감염 환자들 여러 번 상대하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눈병도 한 번 감염이 된 적이 없었었는데, 이게 저는 그럼 처음에는 그 격리라는 게 너무 답답해서 하루에 너무 시간만 계속 보고, 이렇게 하루가 너무 다 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들어오는데 이 2시간이 계속 기다려지고, 근데 어느 틈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보면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신 환자분들, 아까 이렇게 손간호 발간호 해드린 그런 환자분들도 1년 가까이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연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창밖도 바라보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도 지루한 것도 느끼는데, 그분은 지루한 거는 또 느끼실까? 뭐 가족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내색도 못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정말 못된 간호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교연 씨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이모 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사고. 신교연 씨 부부가 나들이 온 곳은 친정인데요. 시연이 울어. 시연이 울어. 왜 안 와?
이제 4주 됐어요. 애기. 생후 4주. 태어나는 순간을 축하해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한지 신교연 씨는 조카를 품에서 떼질 못합니다. 가족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이 신교연 씨 생일이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생일입니다. 네가 한번 후 불어. 어? 많이 특별한 날이죠. 이게 뭐 평소에 늘 보던 그런 생일이 아니고 오늘 생일은 정말 제 의미가 있는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내 딸 자식을 어느 순간에 놓칠 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뭐 청천벽력이다 뭐 그렇죠. 우리 집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캄캄했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도 살아갖고 이렇게 이런 날이 참 케이크도 키고 촛불도 끄고 이런 날이 있다는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너무 큰일인 줄 알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런 일이 온다는 생각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니,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죽음과의 사투에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딸이 대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온다고 또 그 환자가 또 CPR이 터지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저는 뭐 CPR 환자들 많이 봤고 CPR 환자가 깨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즐겁게 또 그런 거에 더 또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똑같이 또 CPR 환자를 또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네, 상관없습니다. 네. 대전의 한 야구 경기장. 지역 야구 구단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수많은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교연 씨입니다. 메르스에 희생된 많은 이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에? 문 밖에 들어가. 네. 너무. 지금 이 심정을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니. 감격스럽고 살아있음에 또 감격스럽습니다. 왜 너무. 마음이 괜찮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아까 막 저를 응원해 줬던 분들이 막 다 모여 있고 제가 살아있다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애써 남편을 따라 응원해보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숨기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리웠던 사람들의 숨소리, 그 안에서 이젠 잊어야 하겠지요. 한때 삶을 가로막았던 창가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날들을 감사하자고 다짐해봅니다. 나가고 싶다. 답답하다. 예, 그랬던 거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걱정 그리고 예,
정말 잘하고 싶다. 예.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계속 왔다 갔다 갈팡질팡 계속 했었던 거죠. 나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 그 젊은 분이 애들이 너무 어려서 하고 얼굴이 그냥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 자식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안 됐더라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회복이 돼서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게 손길이 가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들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자가 아닌 병마와 싸워 이겨낸 일상의 작은 영웅들로. 그래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네. 그때 기분은 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진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에 막 걱정했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했던 마음, 이런 게 진짜 한순간 사라지고 진짜 거의 새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환자분들한테 더 잘 대해드려야겠다. 정말 진심으로 환자분들한테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